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어린이집 아동 간 성적 괴롭힘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에서 이런 이제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이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보육교직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숙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 성적 괴롭힘 대응 방법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예전에 성남시에서 일어났던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그 아동의 성적 괴롭힘 관련된 사건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자료를 원장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볼게요. 아동 간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 아동 또는 아동들이 상대편 아동에게 수치심과 불쾌감, 또 심신의 피해 등을 유발하는 성적 행동, 놀이 행동을 우리는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의 성적 행동은 성적 괴롭힘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동의 성적 행동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50에서 한 60% 정도 아동도 성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아동들도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는 성인의 어떤 성적 쾌락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성적 행동 중 이불이나 인형을 다리 사이에 끼고 성기를 문지르거나 가구 모서리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자유행위는 성인과 달리 성적 환상을 포함하지 않은 신체 자극놀이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동의 자유행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쉽게 다른 행동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치료적 접근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혼자 하는 자유행위와는 달리 다른 아동의 대상으로 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면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이 유발되어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보육교직원 부모는 아동의 성적 행동 중에 성적 괴롭힘이 유발되는 행동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의 신체적 증상, 행동적 특성, 언어적, 비언어적 호소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아동 간 성적 괴롭힘 발생 시 빠른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우선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동 간의 성적 행동의 행동 양상을 좀 살펴볼 텐데요. 주로 나타나는 행동 양상으로는 앉아있는 또래의 무릎에 겹쳐 앉으려는 행동들을 조금 보입니다. 또 함께 목욕을 하면서 동생이나 또래 성기에 관심을 나타내는 행동들이 보일 수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의 성적 행동 중 이불이나 인형을 다리 사이에 끼고 성기를 문지르거나 가구 모서리 등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자유행위는 성인의 어떤 성적 환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나 신체 자극놀이의 하나로 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래의 가슴을 만지려는 행동, 또 화장실에서 또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행동, 이제 만 2, 3세 정도에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후에 연령이 높아져도 동일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아동 간 성적 행동의 대응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의 성적 각성의 관찰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이 어떤 식으로든 성적핵이나 자극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즉각적 혹은 시차를 두고 성적 각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 하던 자유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행동의 빈도가 잦아지거나 성적놀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하는 행동의 면밀히 등에 대한 어떤 변화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럴 때 아이들이 성적 행동을 보일 때 과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놀라서 보육교직원 또는 보호자의 과도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르기라든지 놀라기라든지 야단치기 등 이런 것은 오히려 어떨까요? 학년 전 아동의 성적 행동을 숨어서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아동 간 성적 행동의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은 신체 탐색 중에 우연히 시도된 성기의 자극으로 신체적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아이들의 성적 행동은 어때요? 주로 자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동의 흥미를 파악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제시해서 관심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발달상에 나타나는 성기에 대한 관심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성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성기에 대한 관심을 해결해 주도록 해줍니다. 잠자기 전에 지루할 경우에도 또 성기를 만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잠자기 전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잠잘 때는 반드시 보육교 직원이 또는 보호자가 재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따분하고 심심할 경우에 주로 성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재미있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고 또는 놀이 상대가 되어주고 놀이 방법을 재미있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신변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출생했다거나 또는 보호자와의 분리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아동은 불안한 마음에 어떤 성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동의 불안을 공감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기에 감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꼭 끼는 바지를 입지 않도록 우리는 또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전형적인 발달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아동과 성적 행동이 있습니다. 3번에서는 아동 발달 시기에 나타나기 쉬운 성적 행동이었지만 지금 4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달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아동과 성적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 양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실에서 또래 간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는 행동, 이건 전형적인 발달에 나타나기 어려운 행동이겠죠. 또한 바닥에 똑바로 누운 또래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이 겹쳐 문지르는 행동, 이런 것도 전형적인 발달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또래의 성기, 항문의 손가락, 나뭇가지 등을 넣는 행동, 다른 또래를 때리며 위협해서 옷을 벗게 하는 행동, 또 다른 또래가 거부했는데 같이 안 놀 거야 라고 위협해서 성기 항문을 만지는 행동,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발달에 나타나기 어려운 아동 성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발달에 나타나기 어려운 아동 간 성적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거에 따른 대응 방법, 또 원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 환경의 원인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적 행동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한 30에서 35에서 50% 정도가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보호자 간의 폭력 경험이 있음을 나타냈고요. 또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 보호자 정신건강 문제, 아동 보호자의 불안정한 애착, 그렇죠? 부모의 온정적이지 못한 양육 태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란물이나 성인의 성관계 노출 경험이 있는 것이 이렇게 전형적인 발달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아동의 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동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불안, 우울, 공감 능력의 부족, 낮은 자존감 등 아동 개인의 성향, 또 정신적인 문제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전문기관의 협조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아동 간 성적 괴롭힘 발견 시 보육교 직원의 역할입니다. 보육교사가 원장님보다는 더 쉽게 이런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육교사가 이런 성적 괴롭힘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회피하지 마시고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아동 성적 괴롭힘을 그냥 무심히 넘어가신다면 아동 방임이라고 아동학대의 방임으로 저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한 즉시 아동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일과 중에 보육교사가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을 관찰하거나 아동의 호소를 인지한 경우에는 교사는 즉시 아동들을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 분리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아동을 심리적으로 안정 유지시켜야 합니다. 아동들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너무 놀란 표정이나 잘못을 야단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말고 원장님에게 인지한 내용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자, 원장님에게 즉시 보고하고 기록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교사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의 자발적인 진술을 듣 때 초기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아동에게 관련 내용을 추궁하거나 반복적으로 추가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야 하며 개방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가볍게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을 발견한 보육교사의 보고를 받은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보고받은 원장님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알리고 관련 아동들이 분리되어 보호되고 있음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후 관련 아동 보호자에게 관찰한 내용을 대면 면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아동 분리 보호를 하셔야 합니다. 자, 원장은 가해 아동 보호자에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족 양육을 권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보호자에게는 어린이집을 등원할지 또는 가족 양육을 할지 선택하도록 안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군구청장에게 사건을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CCTV 등을 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해바라기 센터, 또 경찰 등이 어떤 자문 연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건의 영향 및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시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회, 해바라기 센터 등의 협조를 요청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 간 성적 괴롭힘 대응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반드시 어린이집 입소 시에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보호자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아동 간 성적 괴롭힘 대응 방법을 보호자에게 미리 고지함으로써 보호자가 보다 높은 성적 감수성을 가지고 아동 교육을 하고 사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동의 자발적, 임의적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 말하고 어떤 형식이 갖춰져 있지 않고 편안하게 아이가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선 자발적 호소의 예를 보면 신체적 증상으로 호소, 따가워요, 아파요, 가려워요. 그래서 바지나 치마를 가리키면서 느낌이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것. 또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호소입니다. 모모가 불편해요. 모모가 자꾸 만져요. 모모가 자꾸 봐요. 이런 호소에 대한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정서적 표현으로의 호소도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우울해하고 위축되고 민감하고 불안함 등이 언어적 표현으로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울음, 짜증, 손톱 물어뜯기 등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보육교사들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아동이 성적 괴롭힘으로 아동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할 때에는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 및 보호자는 아동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고 아동을 도와줄 것이며 더 이상 힘든 일을 겪지 않게 도와줄 것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동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타인에게 발설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정확하게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육교직원과 보호자는 아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도록 자연스럽게 진술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궁하면서 묻지 않아야 합니다. 단서를 발견한 보육교직원, 보호자의 추궁은 아동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오류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추궁의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만졌어? 언제 그랬어? 등의 어떤 질문을 짧은 간격으로 자주 던지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 특히 이제 이것은 부모가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하지 않은 아이를 했다고 하고 안 한 행동까지도 했다고 하는 어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사건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추궁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반복적 추가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직원, 보호자 등에 의해서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의 반복은 아동의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 반복적 추가적 질문의 예는 뭐가 그랬어? 누가 만졌어? 때렸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로 안 하셔야 됐습니다. 또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사안을 처음 접한 보육교직원, 보호자가 유추, 자의적 해석을 함으로써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입시키면 아동의 최초 진술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편파적인 질문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봤는데 아까 화장실에서 그런 거야? 모모가 매일 따라다녔지. 엄마는 땡땡이가 그런 것 같은데 맞지? 자, 이런 편파적인 질문의 예는 사건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답변을 유도 또는 강요하는 폐쇄적인 질문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예는 땡땡이가 그랬니? 낮잠 시간에 그랬어? 오래전부터 그랬지? 이렇게 답변을 강요하는 질문의 아이들은 응 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또 사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내용이 공개되어 피해 아동, 가해 아동, 보호자들에게 모두 2차적인 피해와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내용을 반드시 비공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 아동 간에 있을 수 있는 가벼운 문제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자,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은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건임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하고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아동 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행동이 아니라 괴롭힘의 행동은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따른 정확한 행동을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관련 아동과 보호자의 상황, 그리고 심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지지로 신뢰감을 형성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관련 아동 및 그 보호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안이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아동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공감, 지지를 표현해 내셔야 합니다. 자, 보육교직원은 당황하지 말고 공감의 언어로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안정시켜야 하겠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보육교직원에게 자기진정 시간도 부여가 필요합니다. 자,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공감을 하고 안정시키는 것과 더불어 보육교직원 자신도 스스로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아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시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성적 괴롭힘 발견 시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팁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어린이집 일과 중에 보육교사가 아동 간 성적 괴롭힘을 관찰하거나 아동의 호소를 인지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동 초기 진술을 오염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상호작용 팁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첫째, 아동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세를 낮추고 눈 맞추는 것입니다. 끄덕여 주시고 집중하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반영적 경청 및 아동의 마지막 언급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미러링 기법인 거죠. 공감하시고 또 반복해 주시고 부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뭐뭐 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것, 또 경청해 주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공감적 이해 및 안심 유도. 자, 괜찮아, 서두르지 마, 듣고 있을게 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네 번째, 개방형 질문입니다. 명확하고 짧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땡땡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 자, 어떻게 느껴졌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이 정도의 개방형 질문으로 아이에게 질문하시고 아이의 편안하게
아이가 상황을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호작용 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꼭 기억하시고 있다가 아동 성적 괴롭힘 발견 시에 상호작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집 아동 간 성적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혹 이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육교사로서, 원장으로서 또 어떻게 부모에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을 잘 다뤄놨으니까요. 꼭 인지하시고 부모에게도 안내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